예,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이제 세 번째 시간이고, 강좌로는 두 번째 시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제 2로 찍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번 시간에는요, 시리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리얼을 배워야 하는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잠깐만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프로그래밍을 하다 보면 디버깅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디버깅의 과정을 거칠 때 이 프로그램 제대로 동작하는지, 그다음 정확하게 동작하는지, 동작은 하고 있지만 절대로 동작을 안 할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값들이 어떤 값들이 있는지를 보통 뭐 자바나 C나 뭐 이런 걸 하다 보면 디버깅 툴이 있어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아두이노 같은 경우에는 이 아두이노 위로 그냥 프로그램이 그냥 탑재가 돼버리죠. 탑재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떤 값을 통해서 돌아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독립된 아두이노와 우리의 컴퓨터 간의 시리얼 연결을 통해서 어떤 데이터가 있는지 데이터를 그리고 주고 받을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디버깅 과정. 그러니까 이 아두이노에서 어떤 값이 돌아오고 있는지를 확인하려면 서로 통신을 할 수밖에 없고, 그 통신의 한 가지 방법으로 가장 간단한 시리얼 통신이 있습니다. 자, 그럼 시리얼 통신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 한번 직접 보시면 되는데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먼저 셋업 단계에 들어갈 때 제일 처음 한 번 실행되는 게 이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시리얼이라는 객체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시리얼이라는 녀석에서 begin 해주시고, 이때 숫자를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요. 보통은 9600을 사용하고 뭐 여러 가지 숫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이렇게 시리얼 비긴을 해주시면 시리얼 통신이 열리게 됩니다. 시리얼 통신이 열리게 되면요, 여기서 루프에서 받으면 되는데요. 일단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루프는 계속 무한 루프를 돌겠죠. 그래서 한번 루프를 돌 때마다 시리얼 안쪽에 값이 들어와 있는지 들어와 있지 않은지를 판별하는 if문이 필요합니다. 자, 시리얼에 available 해주시고요. 자, 이 if문의 뜻을 살펴보면 시리얼 통신이 만약에 가능하다면, 그러니까 시리얼 안에 어떤 데이터 값이 있는 경우에 얘가 true를 반환하고요. 시리얼 안에 읽을 데이터가 없으면 여기서 false를 반환해 버립니다. 자, 이런 상태로 만들어 주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시리얼을 그대로 읽어오고 그 다음에 라이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걸 가장 간단하게 표현하면 시리얼 프린트 라인을 해버리시고요. 여기에 시리얼로 아두이노에서 보낼 값입니다. 시리얼 프린트 라인 하면 아두이노에서 우리의 컴퓨터 쪽으로 보낼 값을 말하는 거고요. 이때 보낼 값은 시리얼에서 리드한 값을 그대로 써버리라는 게 됩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자, 다시 한번 여기서 얘가 제일 먼저 실행이 되겠죠. 그러면 시리얼에서 리드한 값을 어떻게 한다? 시리얼로 다시 보내버린다. 들어온 값을 그대로 반환하는 소스 코드가 되겠습니다. 이 녀석을 그대로 업로드 해볼게요. 자, 업로드가 완료됐습니다. 자, 그러면 아무 반응이 없죠? 시리얼 모니터라는 녀석, 이 녀석을 누르시면요, 이런 시리얼 모니터가 생기게 되고요. 보시면 9600이라고 했던 게 바로 이 값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여러 가지 값이 있게 되는데요. 이렇게 하면 잘 안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썼던 그 값 그대로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 소스 코드를 보시면서 한번 보시죠. 자, A라는 값을 보내겠습니다. 자, 프로그래밍을 조금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지금 보낸 값이 ASCII 코드로 반환되는 걸 아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우리 대문자 A가 ASCII 코드로는 65라는 값을 가지고 있고 소문자 A는 97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고
1은 49죠. 0은 48입니다. 자, 그러면 13이라는 숫자를 보내볼게요. 자, 뭔가 이상하죠? 자, 여기에 잘 보시면 조금 이상합니다. 자, 다시요. 1이라는 값을 보내면 49고요. 3이라는 값을 보내면 51입니다. 근데 13이라는 값을 보내버리면 우리가 원하는 13에 관련된 코드가 나오길 바라지만 사실은 49와 51이라는 값이 따로따로 나온다는 거죠. 자, 다시 한번요. 그러면 10이라는 값을 보내면 49, 48이 찍히겠죠. 그렇죠? 자,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우리가 보내는 이런 문자들 하나하나가 값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이걸 아두이노 프로그래밍에서 잡아주지 않으면 항상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거기까지만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 이걸 이제 약간 변경을 시켜보죠. 우리가 예전에 했던 코드 핀 모드 13번을 어떻게 한다? 아웃풋으로 만들어준다. 아웃풋입니다. 그 다음 여기서 한번 이 값을 바꿔보죠. 자, int switch라는 스윗 먼저 돼 있네요. 그러면 switch라는 값을 넣어주고요. serial read 라고 해줍시다.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얘를 int형으로 형변환을 시켜주죠. 그 다음에 시리얼, 굳이 시리얼로 가지 말고 바로 해버리죠. 디지털 라이트 13번을 1로 켜주고 어떨 때요? 어떨 때 켜야 될까요? 자, 생각해 보시죠. if swt가 얼마일 때? 49일 때. 그러면 이렇게 켜주고요. 아니면 13번을 0으로 꺼버리죠. 자, 이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죠. 예, 됐습니다. 그 다음 여기에 안 보이실 테니까 자, 안 켜지죠? 안 되죠. 자, 1이라는 값을 보내면 켜지죠. 자, 그런데 한 가지, 지금 제가 분명히 13이라는 값도 보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의문이 하나 두셔야 되겠죠. 13이라는 값을 보냈을 때 분명히 앞에 게 1이기 때문에 얘가 한번 켜지고 그 다음 뒤에 걸 읽기 때문에 얘가 꺼집니다. 우리 눈이 그걸 인지하지 못할 뿐이죠. 자, 13을 전송시키면 꺼져버립니다. 그냥. 자, 그럼 31을 보내보면 어떻게 될까요? 켜지죠. 자, 이 시리얼을 조금 이해를 확실히 해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시리얼 리드 과정이 계속 돌아가는 거죠. 자, 다시 한번요. 13을 넣으면 어떻게 되는지 생각해 보죠. 일단 시리얼에 읽을 게 있습니다. 읽을 게 있기 때문에 시리얼 리드를 통해서 앞에 값 하나 1만을 먼저 가져와서 swt라는 녀석에 저장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49가 맞을 겁니다. 그때의 값이. 그래서 1번을 13번을 1 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나고 나서 다시 루프를 돌게 되겠죠. 루프를 도는데 시리얼 어베일러블에서 보니까 또 읽을 게 있어요. 뭐가 있죠? 3이 있죠. 3을 또 읽어야 합니다. 3을 읽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저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if 문에 들어가 보니까 얘는 아니죠. 그러니까 얘가 실행되고 또 루프를 돌게 되는데 더 이상 시리얼 안에는 읽을 게 있다 없다? 예, 그렇죠. 없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게 조금 더
제가 사기치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그럼 여기에 잠깐의 딜레이를 두죠. 딜레이를 한 1초 정도 둘까요? 자, 여기서도 딜레이를 조금 이해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1000은 1초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업로드 시키겠습니다. 자, 시리얼 모니터를 켰습니다. 13을 다시 한번 넣어볼까요? 꺼지죠? 자, 무슨 뜻이냐면 13, 13, 13, 13, 13, 13 이렇게 해서 전송을 해보시면 얘가 그 숫자만큼 깜빡이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보이시나요? 자, 물론 1010101010도 되겠죠. 네, 되죠.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여기 딜레이를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으세요. 자, 딜레이는 어떤 녀석이냐? 잠깐 동안 시간을 이제 딜레이를 시킨다는 거죠. 그런데 이 소스 코드에서 잘 보시면 딜레이를 만나면 이 상태에서 1초를 정지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정지를 해요. 여기에서 정지를 하고 또 이쪽 딜레이 이쪽에서도 정지를 하겠죠. 그러면 132를 하는 순간 1이 먼저 들어와서 1초 딜레이, 꺼지고 1초 딜레이, 다시 켜지고 1초 딜레이. 하지만 꺼지는 코드가 없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끝나버리죠. 그래서 이 상태 그대로 정지합니다. 이때 0을 넣어주면 바로 꺼지게 되겠죠. 자, 이것이 바로 시리얼입니다. 네, 시리얼 꼭 알아두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이 시리얼 통신은 이제 기본적으로 바이트 통신, 바이트 단위의 이제 자료를 정보를 이제 통신을 하게 되는데요. 이 시리얼을 잘 알고 계셔야지만 다른 통신에 유용하게 쓰실 수 있으세요. 이 시리얼이 이제 더 앞으로 나아가게 되면 소프트 시리얼도 있고요. 그 다음에 블루투스, 그 다음에 FM 통신, 여러 가지 통신을 할 때 거의 다 시리얼 통신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리얼에 대해서 꼭 알아두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아두이노 사이트 arduino.cc였죠. arduino.cc에 가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레퍼런스에 가보시면요, 이렇게 다 나와 있는데 시리얼을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좋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커뮤니케이션의 시리얼이라고 있습니다. 자, 이 시리얼은 거의 통신의 기본이 되는 녀석이기 때문에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리얼에 제가 지금 보여드린 건 프린트 라인이나 리드밖에 없었는데요. 여러 가지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심화로 보시죠. 시리얼 이벤트라는 녀석도 있습니다. 시리얼 이벤트라는 녀석이요. 예, 이 녀석도 이건 이제 아두이노 메가에서만 이렇게 되고요. 시리얼 이벤트 이쪽 녀석도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약간 이제 심하지만 한번 보시죠. 예제 네, 어디 있다. 커뮤니케이션인가요? 시리얼 이벤트라고 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컴퓨터에 서툴러 가지고. 자, 다시 한번요. 예제 커뮤니케이션 시리얼 이벤트라는 녀석이 있습니다. 자, 이 녀석은 조금 달라요. 우리가 했던 거랑. 자, 소스 코드를 일단 보시죠. 뭐 리저브 이쪽은 아직은 보실 필요가 없는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아까 보이드 시리얼 이벤트란 녀석 있죠? 이 녀석에 넣어도 된다라는 겁니다. 자, 뭔가 좀 이상하죠? 자, 이 녀석을 그냥 그대로 한번 실행을 시켜볼까요? 루프 쪽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한번 보시죠. 루프 쪽에는 이게 컴플릿이 되면 그냥 찍어라.
그리고 다시 컴플릿을 펄스 시켜라예요. 자, 그러면 하이 네, 좀 이상하네요. 세 줄로 가야 되나요? 이게 영어라서 야, 한글로 돼 있어가지고 제가 이해가 어려운데, 여기서 보면 이제 보통 이걸 캐리지 리턴 혹은 이제 세 줄이라고 하죠. 세 줄이 오면 이제 끝나는 걸로, 여기에서 이제 전송을 시키면 세 줄로 보내는 겁니다. 뒤에 요 녀석을 넣어서요. 자,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 잘 보셔야 될 게 뭐냐 하면, 아까 우리는 루프에 넣었지만 프로그래밍에서 이벤트 방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벤트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지만, 여기서 시리얼 이벤트라는 녀석을 미리 다른 쪽 소스 코드에서 이쪽에 선언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쪽을 그냥 그대로 갖다 쓰실 수가 있는 겁니다. 무슨 소리냐? 우리의 소스 코드에 시리얼 이벤트를 붙여 놓으면 시리얼이 뭔가 동작을 할 때마다 얘가 호출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서 보시면 아까 마찬가지죠. 이게 아까는 if였지만 여기 while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서 계속 돌게 되는 겁니다. 자, while available이 되면 시리얼 리드를 해서 이 녀석을 문자형으로 받습니다. 문자형으로 받아서 인풋 스트링에 계속 누적 더하기를 해줍니다. 인풋 스트링은 스트링이에요. 자, 여기만 보셔도 이게 CPP 코드라는 걸 아실 수가 있겠죠? CPP 코드로 계속 문자가 더해지고, 만약에 맨 끝이 역/n, 그러니까 개행이 된다, 세 줄 바꿈이 된다, 그러면 여기서 스트링 컴플릿을 어떻게 한다? true로 바꿔준다. 자, 이거 스트링 true로 바꿔주면 어떤 일이 생기냐? 루프는 여기서 계속 돌고 있겠죠. 여기서 만약에 이게 true가 됐다, 그럼 여기가 실행되겠죠. 시리얼로 인풋 스트링 뭐냐? 아까 받았던 문자를 전부 다 그냥 찍고 끝내버리는 겁니다. 찍고 끝내고 나서 그 다음에 인풋 스트링을 다시 점점 해서 공백으로 바꿔줬어요. 그리고 이걸 펄스로 바꿔줍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더 재미있게 보셔야 될 사실은, 인풋 스트링에 역/n이 들어있을까요? 안 들어있을까요? 네, 그렇죠. 들어있죠. 들어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먼저 더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를 만나야 끝나는 거기 때문에 분명히 들어있을 겁니다. 분명히 들어있겠죠. 자, 들어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print ln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한 줄을 자동으로 줄바꿈을 시켜줘 버리죠. 그러면 생각해 보시죠. 이 안에도 줄바꿈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줄바꿈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여기에 end line 이라고 먼저 쳐주게 되면 개행이 몇 번 될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줄바꿈이 몇 번이 될지 한번 예측해 보시죠. 자, 하이를 보냈을 때 몇 줄이 떨어질까요? 이해되시나요? 여기 이만큼이 개행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프린트라고 그냥 보내버리시면 이렇게 개행이 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자, 이번 시간으로 해서 시리얼 통신에 관련된 부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뵐게요.